자, 그 부분만 잘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나중에 천천히 하셔도 충분해요. 그 과표하고 세율만 잘 정리하시면, 등록세는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납세지 쭉 나오는데, 뭐, 일단은 뭐, 지방세는 다 뭐 중심이에요? 물건 중심이니까 세금은 어디다 낸다고요? 물건 소재지. 할 거 없어요. 그냥 부동산 소재지. 그는 끝이에요. 이런 얘기 있는데, 요거는 지금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신고납부인데, 이거 할 게 없어요. 얘는 등록세는 뭐 할 때 내요? 등기 등록할 때 내는 거죠. 똑같아요. 등기하려면 세금을 미리 내야지 뭘 해줘? 등기를 해줘요. 세금 선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등기 등록 하기 전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결국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얘기 뭐하고 똑같은 거야. 등기소 가서 아까 취득세처럼 신고서 접수하는 날까지는 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법조문이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죠.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 자체가 같은 말인데 얘는 이렇게 표현하고 쟤는 저렇게 표현하고 그러는 거지. 공부하기 불편하게. 그죠? 그런 거죠. 그리고 자, 추가 신고납부 이건 볼 게 없는 게 이게 그거야. 아까 일반 과세에다가 제가 일반 상가사다 라이트 그러고 용도 변경하면 기존의 세금 중과세하고 이미 된 거 빼고 나머지 낸다고 했잖아요. 가산세 제외 그거예요. 근데 이게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아요. 등록세하고 취득세가. 그래서 여기서는 안 내요. 왜? 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잖아. 취득세는 세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면 어디서 내? 취득세에서 문제를 내는 거야. 올해도 거기서 나왔죠. 만약에 얘가 나왔다 그러면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토시 하나 틀리 똑같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안 내요. 위대용을 절대로 안 내니까 그냥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뭐 그 정도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그다음에 요게 제일 중요해요. 가산세 적용 배제. 교재를 보시면 납세지 안 보셔도 되고요. 174페이지 그 부가징수 원칙 신고납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말은 똑같아요, 여러분. 걔도 결국 언제를 얘기해?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한 날까지를 말하는데 그거를 표현을 얘는 뭐라 그러는 게 그냥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인데 그랬고 나머지 중과세 볼 거 없고요. 어디를 보시냐면 175페이지 4번이죠. 175페이지 양가로 4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등록세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고요. 뭘 안 해도 신고를 안 해도 뭐 하시면 납부를 하시면 뭐 한다고? 신고하고 납부한 거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산세 부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등록세에만 있는 중요한 특징이니까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모르고 갈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많이 풀거든요, 문제. 그렇죠? 기출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가산세 똑같죠? 일반 가산세하고 아까 다 똑같다 했잖아. 가산세는 공통이에요. 똑같이 볼 게 없어요. 그죠? 같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나머지 뭐 게 없어요. 특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부가세도 똑같죠? 부가세도 그게 공통이잖아요. 이거는 항상 뭐라고 했어요? 부가세는 두 개밖에 없다.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세 붙이고 국세는 국세 갖다 붙이고 여기서 뭐만 조심하면 된다겠어. 취득세만 농특세가 붙는데 걔만 10%고 나머지 몽땅 20. 그럼 등록세니까 지방세니까 뭐겠어요? 지방교육세 20% 붙겠죠. 그치예요. 지방교육세 20%. 부가세는 틀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맞게 돼요. 하다 보면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건 따로 연락할 것도 없어. 그냥 듣다 보면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까 이제 과표세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봐줘야죠. 잃어버리니까. 그죠?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과세는 179페이지 부가세 나와 있고요. 그죠? 그리고 넘어가면 180페이지 비과세가 나오는데 여기도 비과세는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단독으로 안 나와요. 국가는 다 똑같아요. 공통이에요. 국가는 다 비과세고 외국 정부도 다 뭐야? 상호주 이건 공통이에요. 모든 조세가. 얘는 나오잖아요. 10번 중에 9번은 얘네요. 4번. 이게 뭐야?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이라고 돼 있죠. 요것만 내요.
이걸 왜 자꾸 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냅니다. 그래서 181페이지 보시면 기타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있죠. 그 밖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라고 돼 있죠. 요걸 내는 거야.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 왜? 이거 엄청 많이 나와요. 최근에도 출제됐고. 근데 보면 대부분의 내용들이 국가, 뭐 주민등록 번호 변경, 담당 공무원 착오 이런 거잖아. 우리하고 별 관계 없어요. 이건 이제 공무원이나 국가 계랑 관련된 것들이잖아. 그런데 요건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묘지 중에 묘지가 지목 자체가 무덤이에요. 지목 자체가 묘지인 게 있어요. 묘지. 우리 전닥과서 이렇게 하듯이 그죠? 그걸로 돼 있는 걸 등록할 때는 뭐 해주겠다고?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는 거의 개가 나온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제 문제가 여러분 작년 기출 문제야. 근데 이렇게 나온 거 이게 뭐 그 있죠? 이걸 막 사례래 막 겁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지. 거주자 개인 을은 갑이 소유한 부동산의 전세기간 2년 보증금 3억을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가 설정된 게 있대.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잘 보세요. 개인 을은 갑. 이거 보세요. 갑 소유고 을이 전세를 들어간다는 거야. 그죠? 얘가 세입자라는 거지. 지금 내용이 그거잖아요?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요. 자, 맞춰보세요. 등록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예요? 즉 누구? 갑을 중에 누구? 을. 을이잖아. 옳은 걸 고르시오. 정답 4번이에요.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을이다. 이게 난이도가 있어 이거? 작년에.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작년에 시험 얘가 사례로 나왔대. 사례 중심으로 나와서 문제가 어려웠대. 아,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니까. 이게 뭐가 어렵냐고. 쉽잖아요. 이거 맞추는 거잖아. 이거 그냥 맞으라고 낸 거잖아. 근데 위에서 막 이제 과표는 6억이다. 보증금은 표준세는 1000분의 8이다. 세율이 1000분의 8? 아니잖아요. 얼마야? 1000분의 2잖아. 과표가 6억이야? 얘 과세 표준이 뭐라겠어? 전세 금액이라고 했잖아. 전세 금액이 얼마예요? 보증금 3억이잖아. 그죠? 틀렸고. 납부세금 6천원이다. 전세 금액이 3억이니까 거기 0.2%니까 60만 원이지. 틀렸잖아. 답은 4번이잖아요. 5번 납세지는 갑의 주소지다. 하는 순간 틀렸어. 왜? 지방세는 사람 주소지로 가는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랬잖아. 무조건 물건 소재지라고 했잖아. 자, 이 내용 잘 보세요. 5개 지문 다 겁나 어려운 내용 아니죠. 지금 우리 듬성듬성 공부한 것 중에 다 있잖아. 그게 이런 거라니까. 문제 이런 걸 안 틀리면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요령이에요. 문제 푸는 요령. 근데 그 요령을 무시하고 가면 제 실력을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 제일 큰 문제가 뭐라 있어? 문제 풀 때는요. 문제를 다 풀면 안 돼요. 욕심이에요. 그거는 내가 다 풀겠다 그러면 안 되고 풀다가 제낄 건 빨리 제껴야 돼요. 딱 판을 모르는 문제고 진짜 난이도 어려워. 그러면 그게 읽을 것도 없어. 걔는 얼른 넘겨야 돼. 거기 매달리면 멘탈 나가. 그럼 쉬운 문제도 얘도 못 푸는 거야. 이거 못 풀어. 왜? 이게 감이 안 잡혀 이제. 멘탈 나가버리면. 그래서 못 맞추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 점수 못 맞아 떨어지는 거지. 안 그러면 다 붙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연습을 해도 막상 가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지. 계산 문제 넘어가라 해도 그냥 붙잡고 있고 문제 어려운 건 일단 패스하라 해도 안 하고 그냥 또 읽어보고 안 적고 그러니까 막 짜증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막 포기하게 되고 열받으니까 막 한번 열 받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 우리 그 말이 맞죠? 나 지금 나 열받아 눈에 뵈는 거 없다 그러잖아. 마찬가지 시험 볼 때 이제 뵈는 게 없어 눈에.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몰라. 에라이씨 대충 찍어 아무거나 찍어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집에 와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얘도 틀렸어 이것도 틀렸어 막 열 받는 거 더 열 받는 거지. 왜? 다 아는 건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이 시험은 붙을 수 있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요령. 문제 푸는 것도. 그런 것도 실력이에요. 그죠? 이거는 자기가 공부하는 거잖아. 근데 그 시험 외적인 걸로 틀리는 경우 떨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 그걸 강조를 많이 하니까 선생님들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은 걱정할 거 없어요. 1년 내내 그 얘기를 할 거니까. 근데 뭐 여러분이 정신력이 강해서 말을 잘 안 들어서 탈이지. 그죠? 정신력이 엄청 강해요. 웬만한 얘기에서는 뭐 듣질 않아요. 나는 한번 내가 정신력 강한 사람이야. 네가 암만 얘기해도 난 사내가 되지 않아. 난 내 뜻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죠?
그 정신력 강한 사람들이 옆에 언니가 얘기하면 금방 무너져가지고 하고 이리로 따라가고 그게 문제죠. 자, 등록세는 오늘 한 거 아까 과표, 세율 그 부분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재산세를 가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3문제가 나옵니다. 올해는 2문제가 출제됐지만 매년 거의 3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올해 시험 문제도 굉장히 쉬웠어요. 2문제 다 맞출 수 있는 문제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당연히 지방세 주고 그 중에 뭐요? 보유 관련 조세입니다. 앞에 취득록세는 취득과 관련된 조세고 얘는 뭐요? 보유와 관련된 조세.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세금이죠. 우리 보유 관련 조세는 2개를 배웁니다. 얘하고 종합부동산세 2개를 배우게 되죠. 그 중에 재산세를 잘하면 종부세도 연관돼 있어요. 얘하고 재산세는 종부세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안 내면 종부세를 안 냅니다. 그죠? 왜? 재산세 낸 사람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거예요. 올해 종부세 시험 문제 정답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옳은 걸 골라라. 재산세에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답이에요. 재산세를 낸 사람이 뭘 내요? 종부세를 내는 거야. 근데 이제 물론 다 내는 건 아니죠. 일정 금액이 초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 시험 끝나고 이신청해달라고 많이 했어요. 왜? 종부세는 다 내는 건 아니고 일정 금액 초과한 사람만 내는 거. 근데 원칙이 재산세를 낸 사람만 종부세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지. 안 받아줬어요, 이신청을. 그죠? 그게 근데 정답이었어요, 종부세에서. 그런 문제는 거의 서비스 문제래. 다 이번에 그런 문제들이 한 8개, 10개 나왔다니까. 우리 항상 얘기하죠? 그것만 맞추면 된다.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그럼 세법이 부담이 안 가지. 그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흐름은 다 똑같다 했죠? 부동산 등, 즉, 과세 대상이죠. 재산세는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낼 것인가 대상을 정해주고, 당연히 그 세금을 누가 낼 것인가 납세 의무자 정해주겠죠. 재산세 중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여기예요. 납세 의무자 진짜 많이 나옵니다. 이거. 내년 시험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든 안 나오든 얘는 영순위. 그리고 당연히 뭐요? 거기다가 세금 계산은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세율. 이 4개가 기본이에요. 이걸 우리가 과세 요건 그래가지고 모든 세목은 법으로 저 4가지를 정해줘요. 그러니까 기본 흐름은 대상, 납세 의무자, 과표, 세율은 다 똑같아요. 그 4개는 다 배우는 거야. 그리고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거둘 것이냐. 얘는 뭐예요? 보통 징수죠. 보유세는 세금 계산을 걔네가 하죠. 그래서 뭘 보내줘요? 고지서 보내서 세금을 걷어가고 그 기한 내 돈을 안 내면 얘는 뭐가 붙냐면 가산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세는 뭐예요? 신고납부를 안 했을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 거예요. 근데 고지서가 나가게 되면 얘는 연체이자 성격으로 뭐가 붙어요? 가산금이라는 게 붙습니다. 근데 이 가산금이란 제도는 지방세만 있어요. 어디만 있어? 재산세만 있어요. 재산세만 가산금 제도가 있는 거야. 이게 폐지가 될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작년에 폐지될 예정이었는데 얘가 연장됐어요. 그리고 2024년 연장돼가지고 폐지가 안 됐어요. 그 복잡해 이게 생각보다. 근데 어쨌든 가산금은 재산세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죠. 기한 정해주고 이렇게 가는 거야. 기본 틀은 이렇다니까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뭐 비과세 들어가고 어쩌고저쩌고 되는 거지 기본 흐름은 다 요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뭐 특징 같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특징이 나오는데 뭐 특징은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중에 공부가 되면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얘 말고 다 나오는 거니까 자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볼게요. 얘는 지방세 중에 무슨 세예요? 시, 군, 구세예요. 시군, 구세. 그래서 과세 주체 뜻이 뭐예요? 그 세금을 부과하는 주가 되는 단체. 시군, 구세는 누가? 얘가 과세 주체가 되죠. 근데 얘는 지방세니까 물건 중심, 사람 중심. 물건 중심 똑같잖아. 물건 중심이니까 그 재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 특별시익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하지 마세요. 헷갈리니까. 요거는 나중에 할 거니까. 자, 여기가 중요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출발을 잘못하면 뒤에서 딱 이렇게 헤매는 거야. 요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 외우지 말고. 자, 재산세 대상은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 5개가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토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항공기. 미리 말씀드리면 선박, 항공기는 시험에 정답으로 내질 않아요. 왜? 쟤는 부동산이 아니잖아. 제목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제도 대상이다 그러면 되지 저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왜? 키를 처음으로 내면 안 되지. 부동산 관련 조세가 정답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3개지. 자, 그럼 잘 보세요. 토지, 건축물, 주택이 종부세 대상이래요. 자, 근데 이 토지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지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 농지가 있고요. 그죠? 용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나대지가 있어요. 똑같은 토지잖아. 근데 얘가 둘이 재산세가 똑같대. 누가 봐도 불합리하죠. 왜? 이거는 농사 짓는 용도로 쓰고 있는 농부들이 이거는요. 나대지가 뭐예요? 뜻이 해석하면 아무것도 않고 나자빠져 있는 땅이다. 나자빠져 있는 땅이다. 빈둥빈둥 노는 비사업용 토지입니다. 근데 얘하고 얘가 세금이 같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 세법은요. 토지는 용도별로 나눠가지고 세율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3가지로 나눠서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는 다 그 3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토지는 용도별로 분리, 별도, 종합이라고 나눠요. 3개로. 토지가 다 여기 중에 하나예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란 게 하나 있고 별도 합산 대상 토지란 게 있고 종합 합산 대상 토지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9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 내신 분 있으면 집에 가서 고지서 혹시 보세요. 그러면 본인 토지가 이 3개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서 써 있어요. 뭐 이런 분리과세도 그럼 분리과세 이렇게 써 있어요. 아예 그렇게 해서 나가요. 고지서가. 그러니까 분리별 3개 중에 하나에 다 해당이 되는 거 무조건. 그러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요게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왜냐면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막 수백 개씩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여기 다 구분되어 있을 거 아니야. 시험 어떻게 내요? 다음 중 분리과세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럼 다 외워야 되잖아. 되게 힘들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중에 특징적인 기출 잘 나오는 건 따로 정리할 거예요. 근데 이건 보세요. 분리과세는 말은요. 말 그대로 얘가 지금 뭐라고 해서 합산이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뭘 한다는 거야? 얘네끼리 합해서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인데 분리란 말은 뭐겠어요? 합산 안 하고 얘만 따로 말고로 따로 분리해서 니네만 따로 계산한다는 얘기야. 그럼 목적이 2가지 목적이 있어요. 분리과세는. 하나는 농지 같은 거는 다른 토지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겠어요? 적게 내겠어요? 농지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많이 나와야 돼? 적게 내야 돼? 적게 내지. 농사 짓는 농부들한테 재산세 부담이 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성 있는 토지, 뭔가를 생산하는 용도로 쓰는 토지는 다른 토지랑 같이 합산하지 말고 분리해서 아주 높은 세율, 낮은 세율로 가겠다 해서 분리과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율 분리과세라고 배워요, 나중에. 그러면 또 2가지 목적이 하나는 자, 얘가 나대지인데 여기다가 나이트클럽을 지었어요. 그럼 토지 위에 뭘 지었어?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은 사치성 재산이잖아요. 그럼 얘는 토지를 뭘로 이용한 거예요? 사치성 재산 부속 토지로 사용했네. 이런 애들은 사치성으로 썼는데 일반 토지하고 똑같이 세금 부과하면 안 되지. 어떻게? 얘는 따로 분리해서 얘는 높은 세율, 낮은 세율. 아주 높은 세율로 가겠다. 그러니까 분리과세 목적은 생산성 있는 토지는 아주 낮은 세율로 가게 해서 저율 분리과세가 하나 있고 이번에는 남들보다 더 높은 사치성 재산은 더 많이 내도록 따로 분리해서 고율 분리과세 이렇게 2개 나눠져요. 그리고 이 별도는 뭐냐면 영업용으로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활용하는 거예요. 뭘로? 영업용 토지.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상가. 우리 학원 양쪽에 도로변에 양쪽에 쫙 있잖아 다. 이건 다 뭐예요? 영업용 토지잖아. 뭘 이용하는 거죠.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머릿속에 큰 틀은 사업용으로 활용하는 토지는 뭐다? 별도. 얘네만 별도란 얘기는 니네만 그런 애들끼리만 별도로 모아서 합산해서 과세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종합은 이 둘 중에 해당이 안 되면 다 어디에 가요?
종합에 들어가요. 여기 대표주자가 비사업용 토지, 즉 나대지 같은 걸 말해요. 이런 나대지는 빈둥빈둥 노는 땅이잖아. 그럼 얘는 세금 부담이 커요. 왜? 토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놀리고 있으니까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 거지. 그래서 큰 틀은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를 나눈다. 분리과세, 별도합산, 종합합산 해서 이건 나중에 배워요. 요게 이 내용만 하나 설명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엄청 복잡하죠. 근데 공부는 뭐 그렇게는 안 하고요. 시험에 기출로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뭐 그것만 우리가 나중에 정리 또 할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는 이런 게 있고, 별도는 건축물 부속 토지, 그리고 나대지 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면 되고, 자,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잘 보세요. 재산세는요, 물건별 과세래요. 물건별 과세. 무슨 뜻이에요? 부동산 하나하나 각각 이 뜻이에요. 근데 거기 예외로 합산이 딱 2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 2개 빼고는 합산이야말로 절대 쓰면 안 돼요. 뭐 있어, 합산? 합산 2개가 딱 있어요. 뭘까요? 여기 있잖아. 여기.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뭐라고 붙였어? 별도 합산, 종합 합산이라고 써있잖아. 이름표를 붙여놨잖아. 합산이라고. 그 누구만 합산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끼리 합산하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끼리 합산하고. 이 2개 빼고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2개 말고는 합산 없어요. 자, 여기에 은평구에 별도 합산 2개가 있고 종합합산 2개가 있고 분리과세 이렇게 6필지가 있어. 6필지가. 그럼 재산세가 은평구에서 계산하죠. 얘네 둘은 어떻게 해? 얘네끼리 과세표는 합해서 거기다 누진세를 적용해서 재산세가 나오고, 또 뭐는 종합은 종합끼리 같은 것끼리 합산하죠. 근데 분리과세가 2필지가 있어. 얘네끼리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는 따로따로 계산해요. 그 얘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분리과세 2필지가 있으면 각각 계산하는 거야. 근데 얘도 별도 얘도 별도야. 그럼 2개 합산하는 거야. 별도가 3개다. 몽땅 합한다는 얘기죠.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하고 별도는 별도끼리. 이름이 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2개 외에는 부동산끼리 합산하는 거 있다 없다? 없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상가가 있어요. 여기 주택이 있어요. 자, 이거 건축물이고요. 토지죠? 얘도 건축물이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혹시 만약에 이런 상가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재산세 나올 때 이 건축물과 토지가 따로따로 세금이 나올까요? 2개 합해서 한꺼번에 나올 것 같아요. 따로따로 나와요. 그러니까 상가를 갖고 계시면 건축물분 재산세, 그래서 7월 달에 건축물분만 따로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가서 토지분 재산세가 나와요. 그러면 건축물, 얘는 토지분, 그럼 토지 중에 얘는 뭐겠어요? 아까 영업용 건축물 부속 토지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가 되는 거지. 그럼 고지서에 별도 합산 과표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 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여기 주택이 있어요. 주택도 건물과 토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세금을 계산할까? 얘는 얘처럼 이걸 2개를 합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시골에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 시골에 단독주택이 있다 쳐봐. 그 집을 팔아. 얼마냐니까 5억이래. 그럼 내가 살게. 그랬더니 5억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 얘기합니까? 그러면 건물값 5억이니까 토지값을 따라줘야지. 그럽니까? 아니잖아. 시골에 단독주택이 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주택 그럼 뭐도 포함해.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토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주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세법도 똑같아요. 우리 세법에서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주택법에 가면 정의가 주택이란 건축물 전부 및 일부 하고 앤드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라고 돼 있어. 자, 그럼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머릿속에 주택 그러면
무엇을 포함한다? 토지 포함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주택. 그래요. 그 이 말은 얘는 세금을 계산할 때 다른 애들처럼 이거하고 얘를 따로따로 한다.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한다. 합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얘는 절대로 얘 따로 없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 그럼 두 개를 합한 세금 계산할 때 과세 표준에다가 여기다가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죠? 요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주택인데요. 건물은 갑고고 토지는 을 거예요. 자, 이러면 주인이 다르죠? 이때는 주택분 재산세 계산할 때 이 건물 토지 따로 계산한다.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한다. 근데 금방 얘기했잖아. 주택은 어떤 경우든 따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많이 강조를 하겠죠. 근데 틀려. 왜? 주인이 다르잖아. 그럼 따로따로 계산해야지. 그 시험은 어떻게 내는 거예요? 여러분 틀리라고. 주택의 경우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토지 그 소유자별로 각각의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럼 맞았다고 한다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말했죠. 얘는 지방세는 다 물건 중심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할 때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이잖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뭐야? 주택이잖아. 부동산이. 주택은 무조건 뭐를 해? 토지 건물 따로 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계산해서 50만 원 나와서 예를 들면 그리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보니까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뭐야? 달라. 그럼 세금 어떻게 돼? 저 50만 원을 둘이 나눠서 내는 거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고 나서 서로 다르면 이걸 안 분한다고 그래. 나눠서 갑한테 얼마, 을한테 얼마 내라고 고지서가 나가는 거지. 세금 자체를 따로 내는 건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그러면 주택을 뺀 나머지는 토지와 건물이 따로따로 구성이 같이 돼 있다. 그럼 무조건 세금 어떻게 나와?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계산해요. 공장 같은 거 있죠. 공장. 예를 들면 공장 건물이 있고 부속 토지가 있잖아. 그런 세금 어떻게 나와요? 건축물 따로, 토지는 공장 용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나와. 누구만 예외다. 주택만 아니라는 거지.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면 거의 다 주택 얘기예요, 여러분. 얘가 주택, 그다음 뭐 별장, 고급 주택, 겸용주택, 다가구 주택, 별로무 주택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막 그 기준이 조금 다 달라요. 그걸 잘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출발점은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잘 보세요. 시험에 이런 거 내는 거야. 토지란 이런 토지를 말한다. 정의가 나올 거 아니야. 예를 지적공부상 등록 대상인 토지와 사실상의 모든 토지가 재산세 과세 대상 토지다 해놓고 그 다음에 다만 주택의 부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자, 주택의 부속 토지 있죠. 이 부속 토지는 여기서 말한 토지에 포함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럼 무슨 뜻이 돼? 이게 지금 뭔 얘기야?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가서 하는데 그 얘기잖아. 그럼 여기 주택 부속 토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럼 무슨 뜻이 돼버려? 얘도 토지 따로 가서 하는데 그런 뜻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토지와 건축물의 뜻은 뭐예요? 두 개 같이 돼 있어도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가서 한다는 얘기지. 그럼 주택은 토지 건축물은 이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그래야지. 그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도. 그리고 따로 하니까 여기 따로 돼 있잖아. 그죠? 그 얘기야. 자, 여기 은평구에 이렇게 돼 있어요. A주택과 B주택이 있어요. 여러분이 은평구의 주택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그죠? 자, 그럼 이때 재산세 계산할 때 이 A와 B주택을 합산한다, 따로따로 계산한다.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요게 헷갈리는 거야. 금방 어떤 경우든 주택은 절대로 따로 없고, 아니, 뭐 합산한다, 따로따로 한다 했잖아요. 그죠? 모르겠어요. 얘는, 아니, 무조건 얘는 합산한다 했잖아.
그죠? 주택은 무조건 합산이라며. 근데 여기는 합산 아니래. 자, 요거하고 요 말뜻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부동산끼리는 합산을 하지 않아요. 부동산끼리 합산하는 건 별도 합산하고 종합합산만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야? 주택끼리는 합산 안 하지. 근데 따로따로 하는데 A주택도 토지검을 합해서 계산하고 B주택도 토지검을 합해서 이 뜻이지. 합산이 이거랑 이거를 합산한다는 안 한다는 거지.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얘기예요. 근데 시험 볼 때 헷갈리는 거지.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넘어가 그냥. 넘어가는 매번 조금씩 약간 애매한데 정확히 않고 넘어가요. 그럼 나중에 쌓여버리면 나중에 못 풀어요. 그 처음에 그걸 이해가 안 가면 정확하게 하고 가면 돼. 시간 많은데 뭐 이렇게 급한지 모르겠어요. 뭐 마음만 급해가지고 우하고 자기 몸만 가면 뭐해? 자기만 가면 뭐해? 뒤에 애들 끌이고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가. 다 그거나 애들이 다 들어야 합격인데 나만 들어와 있어. 얘들 언제 와? 내년에? 내후년에?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갈라가지 마시고 이런 개념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설명하면 얘는 주택은 다른 애들하고 다르게 토지 건축물을 따로 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일곱해 세액을 산출한다. 얘는 따로따로 절대 없다. 또 하나 주택하고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왜? 부동산끼리 합산하는 건 뭐밖에 없다? 별도 합산, 종합 합산 요 두 개 외에는 없다. 됐죠? 그리고 요게 토지 건축물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의 토지 건축물은 여기서 말하는 토지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요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토지 다시 볼게요. 토지가 이렇게 돼 있다 있잖아요. 자, 은평구에 별도 있고요. 종로구에 별도가 있어요. 여러분이 네 필지를 갖고 있어. 별도 합산 대상 토지 네 필지를 가지고 있어요. 두 필지는 어디에 있어? 은평구에 있고 두 필지는 어디에 있어요? 종로구에 있어요. 이 합산한다겠죠? 자, 재산세 계산할 때 요 네 필지를 한꺼번에 합산한다. 종로, 은평구 따로따로 합산한다. 따로따로예요. 따로따로. 그럼 이거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뭐야, 또 저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막 헷갈려. 그럼 왜 그러냐면, 외우려고 치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얘가 은평과 종로구를 따로따로 합산하느냐? 얘가 이거야. 시군구세야. 시군구세 뜻이 뭐야? 시, 군, 구별로 따로따로 세금을 걷어서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은평구권 은평구에서 두 개만 합산해서 고지서 보내고 종로구는 종로구에서 이 두 개만 합산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면 세금을 내죠. 그러면 이건 어디로 가고 은평구 재정으로 가고 여기는 종로구 재정으로 가. 왜? 재산세 납세지가 어디야? 물건의 소재지니까 얘는 은평구 소재 여기는 종로구 그 얘기라니까. 예를 들면 얘가 도세라고 만약에 특광 도세라고 예를 들어봐. 특광 재산세가 특광 도세래. 그러면 은평구 종로구를 합산하겠어 안 하겠어? 하겠지. 왜? 특광 도세면 특별시 전체 도 전체잖아. 그러면 서울시 안에 몽땅 합산하겠지. 그죠? 그 얘기라니까. 얘네 둘이요 나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요. 별도 합산은 종부세 대상이거든요. 근데 종합합산 대상 토지 자 별도 합산 둘 다 종부세 대상이야. 종부세 계산할 때는 요 은평구 종로구 4개를 한꺼번에 합산하겠어요? 종로 은평구 따로 할까요? 얘는 전체 다 합산하는 거예요. 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국세는 어디를 대상으로 해? 전국을 대상으로 하지. 그럼 국세니까 걔는 어떻게 합산해? 전국에 있는 모든 여러분 명의의 별도 합산을 몽땅 합해서 무슨 말 이해가시죠? 왜 그래? 국세니까 그런 거 국세니까. 시험 어떻게 내요? 나중에 어렵게 뒤에 가면 별도 합산 대상 토지는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하여 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의 별도 합산 대상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맞는 얘기야. 왜?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시군구를 합산하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같은 합산이다. 어떻게? 전국 합산인데 이걸 외우는 거야. 재산세는 시군구별로 합산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전국 합산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럼 나중에 그걸 외우면 외우는 게 문제가 뭐예요? 기억이 안 나잖아. 지금은 외우는데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에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외우더라도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거 외우는 게 아니지. 그걸 우리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걸 잘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개념상으로. 잡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뭐 이상하게 돼 있는데? 주택이란 주택법에 따른 주택 그랬죠? 그럼 뭐야?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 및 뭐를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결론은 주택은 무엇을 포함한 개념이다? 토지를 포함한 개념이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 말 이해가세요? 저 말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어요. 이게 뭔 얘기야? 이 얘기잖아요. 이때 주택은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이해가세요? 그 얘기잖아. 이 말뜻을 이해 못하면 나중에 뭔 말인지 몰라. 시험에 나와도 못 풀잖아. 이 주택은 결국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한다. 주택은 제외한다. 왜? 주택은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하지 않고 뭐하니까? 두 개를 합해서 과세가 되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걸 이해를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게 주택은 토지 합해서 요거 두 개를 합한다는 얘기지. 근데 주택하고 주택끼리는 합산한다? 안 한다. 이거 기억하시죠. 그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조건 뭐야? 토지 건축물 따로 과세가 된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건 문제를 풀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종부세 대상인데 이거는 뭐 종합부동산 살 때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럼 보세요. 한번 볼게요. 1번.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OX. 1번 만나보세요. 1번. 주택은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통합하여 과세한다. 뭐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아까 그림으로 이해한다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그림으로 안 나오고 뭐라고 나와? 지문으로 나오거든. 맞는 얘기지?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얘기잖아. 그죠? 두 개를 이 얘기잖아. 맞는 얘기죠? 그거 지문으로 나중에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림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하고 내용은 이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이렇게 돼 있어. 나중에 봐요. 이 부속 토지까지 같이 가잖아요. 근데 시골 같은 데 가면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막 마당에다가 막 그 뭐야 논밭도 같이 막 연결돼 있고 이렇거든요. 경계가 확실치 않다. 그러면 우리 지방세는 무조건요. 부속 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그럼 무조건 그 건축물 바닥 면적의 10배까지를 부속 토지를 인정합니다. 10배, 무조건 10배.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재작년 시험인가요? 20배 아니고 몇 배까지만? 10배까지만 뭐 그런 얘기고요. 나중에 볼 거고. 자, 3번 보세요.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합산하지 않고 각각 주택별로 과세한다. OX? 오죠? 이게 뭔 얘기야? 이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죠, 지금.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는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문상으로 딱 나왔을 때 보자마자 나오면 OX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시험 보통 이렇게 내죠. 동일 시군에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한 과세 표준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땡 틀렸지. 그럼 걔네 읽자마자 OX가 나오게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게 기출 여러 번 나왔던 지문이고 여전히 나올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번하고 3번의 차이점을 지문상으로 딱 이해를 하셔야 돼. 자꾸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거지. 그죠? 그 부분 잘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먼저 겸용주택 나오는데 이거는 뭐 이제 한동 항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설명을 약간 여러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릴 수 있어요. 이건 1월 달에 설명할 거예요.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올해 시험에 요거 두 개 같이 묶어서 출제가 됐어요. 난이도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뭐 이건 굉장히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다가구 이런 거 다 배워요. 그러니까 재산세 과세할 때 경유주택이 뭐예요? 일부는 상가, 일부는 주택 같이 돼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재산세 어떻게 부과하고 다가구 아시죠? 다가구. 원투룸.
원투룸 집이 여러 개잖아요, 방에. 뭐 보통 원투룸 다가구는 단독이니까 뭐 19가구 이하일 때, 그 20가구 19가구 이하가 다가구잖아. 원투룸. 그럼 그 원룸 갖고 있으면 재산세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걸 설명한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설명은 머리 아프죠, 여러분, 조금. 그죠? 그래서 아, 4번, 5번이요? 지금 한번 머리 아픈데, 이거? 1월 달에 할게요. 왜냐면 어차피 1월에 할 거예요. 1월부터 교재 보고 할 거니까. 이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오늘은 아까 이 1, 2, 3번 있죠? 여기가 중요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본 개념. 특히 1번하고 3번의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 제일 중요한 거야. 보시고. 여기 이제 30회 때 기출인 답은 내가 적어놨네. 그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주택의 세를 적용한다. X잖아요. 왜 틀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보세요. 우리가 제가 말했죠. 문제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겠죠. 문제는 딱 한 번 푸는 거예요. 한 번만. 언제? 10월 달에 시험 보러 가서 그때만 푸는 거야. 평상시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야? 푼다는 얘기는 나 오늘 40문제 풀었어. 나 오늘 세법 10문제 풀었어. 나 오늘 공법 20문제 풀었어. 그게 푼 거거든. 근데 평상시 공부할 때 풀면 안 되죠. 푼다는 얘기는 뭐야? 나 40문제 풀었는데 20개 맞았어. 이거잖아. 그죠? 그리고 끝이잖아. 근데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야. 그 40개 중에 20개 맞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40문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번의 동그라미 1번. 자, 얘가 나왔어. 그럼 이게 지금 X잖아요.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가 왜 X인지, 얘는 왜 이러니까 X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지. 여기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건 언제 가서 맞추면 돼. 시험 보는 당일에. 왜? 얘가 X가 아니라 O로 나올 수도 있잖아, 지문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지문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거 OX가 답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야. 왜? 변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못하면. 그 지문 바꾸면 못 풀어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얘는 틀렸어. 어디가? 왜 틀렸어? 그거를 공부를 하는 거야. 지문 하나하나를. 그렇게 차근차근 공부하셔야 그 사람의 실력이 쌓이는데, 우리는 그냥 X하고 막 뭔지 정확히 뭐지 X야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모의고사에서 40개 맞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40개를 다 실력으로 푼 게 아니고 시험 보는 당일날 그걸 맞춘다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왜 지금 뭐야? 주택이잖아, 일단. 자, 주택은 주택끼리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겠잖아. 근데 보세요. 해당 지자체, 납세 의무자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 있는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산하여 그랬잖아. 틀렸지. 납세 의무자별로, 그건 여러분 앞으로 돼 있는 주택을 몽땅 합해서 세를 적용한다. 틀렸잖아. 그럼 뭔 뜻이에요? 주택끼리 여러분 명의로 돼 있는 주택을 몽땅 합해서 계산한다, 이런 뜻이잖아. 틀렸잖아. 왜? 아니라겠잖아. 그럼 이걸 공부할 때 정확하게 그래서 얘는 틀린 거야 하면서 뭐랑 구분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또 한 거잖아요. 아, 그러면 얘가 이 말하고, 그죠? 이 말, 그죠? 이렇게 있을 때 얘네 둘이는 합산하지만 얘네끼리는 합산을 안 한다는데, 얘가 지금 이 말은 네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갖고 있으면 이 주택의 과세 표준을 합한 과표, 그러니까 틀린 거구나. 왜? 얘는 주택끼리는 따로따로 한다. 이거를 배경을 저입해서 이걸 이해를 하고 넘어가.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문 하나를 풀었다는 얘기는,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이 공부를 한 거지.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지문 가고 또 걔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내가 장담하지만 막 많이 풀었고 막 거기에 목숨을 걸어요. 근데 무슨 의미가 있어? 왜 이걸 못하는 줄 아세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10문제 풀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보세요. 10문제만 해도 오지선다이니까 지문이 50개잖아. 50개 지문 이런 식으로 해봐. 시간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실력이면 이틀 30씩 걸릴 수도 있어요. 왜? 모르니까 막 찾아보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짜증나는 거야. 지루한 거야. 그리고 급해. 왜?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이틀 30일 할 때가 아닌 거야. 왜? 또 뭘 해야 되거든. 도대체 무슨 의미가, 뭘 할 건데? 앞에 있는 거 뭔데? 이거 모르잖아. 가면 뭐 할 건데? 결국 얘가 나중에 더 나올 건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그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씩 가면 이게 쌓이면 나중에 안 떨어져. 떨어질 수가 없다니까. 과목당 100문제만 알고 가봐. 100문제. 1년 동안 한 과목당 100문제. 그럼 지문이 몇 개야? 500개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문제니까 얼마 오지수단이 몇 개야? 500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씩 완벽하게 이해했다 쳐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야. 고득점은 안 해도 붙은 건 지장 없는 거야.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어. 근데 여러분 1년 동안 100문제? 과목당 1000문제도 넘게 풀어. 1000문제도 넘게 푼다고. 근데 60점이 안 나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그럼 된다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했잖아. 학원 다닐 때. 그 제가 1등 했다니까, 학원에서.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점수 제일 잘 나왔어요. 공부를 똑같이 했어. 열심히 하고 똑같이 하는데 저는 이게 맞다고 보거든. 그러니까 너무 저기 하지 말고 하나씩 가시면 돼. 나중에 잃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면 잃어버려도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이해하고 잃어버리는 거하고 대충 하고 잃어버리는 건 달라요. 그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고 하나하나 그런 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보시면 되고. 토지는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지. 아까 누구와 합산한다 했어? 별도하고 종합만 합산하고 분리과세는 합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게 이대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저렇게 지문에. 자, 보세요. 분리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는 해당 토지별로 뭐라고요? 각각의 과세 표준에 비례세를 적용한다. 맞죠? 왜? 얘는 합산 안 하고 각각의 뭐 뒤에 세율은 나중에 할 거고요. 자, 별도 합산은 소유자별로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 소지하는 별도 합산 대상 토지 과세 표준을 뭐래요? 합한 과세 표준 맞잖아. 그죠? 그 다음에 얘도 합한 과세 표준 맞죠? 근데 아까 주택 뭐라고 그랬어? 주택을 소유자별로 합한 과표. 그러니까 걔는 틀린 거지. 왜? 걔네들은 주택끼리 합산을 안 하잖아요. 그 얘기야. 요런 게 다 아는 지문 같죠? 막상 시험에 이거 그대로 내보세요. 맞출 것 같죠? 못 맞춰요. 지금 맞출 것 같잖아. 근데 맞추는 게 정상인데 못 맞춘다니까. 그럼 얘가 어려워서 아니에요. 안 어려운 거야. 아는 거야. 근데 확실치 않은 거지. 애매하게 가는 거야. 애매하게. 그러니까 동영상을 겁나 많이 들으면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동영상을 겁나 많이 들으면 막 아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시험 봐보세요. 점수 안 나와요. 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 시험은 오지선단 객관식이거든. 우린 듣기 평가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 근데 지금은 뭘 봐야 돼? 지금은 동영상을 계속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혹시나 공부 처음 하시는데 막 책 보고 막 써가면서 외우시는 분들 혹시 있으시면 그거는 잘못됐어요.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지. 뭘 알지도 못하는데 책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뭘 외우고 있어요. 계속 동영상을 봐야 돼. 계속 보세요. 근데 그거를 동영상을 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1강을 듣는데 30분째 듣다가 중간에 모르는 게 있어. 그럼 끊어놓고 정지시켜놓고 뭘 찾아보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요.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들어도 못 들어요. 어차피 그건 어떻게 들으면 모르는 건 똑같아. 어떻게 들어야 돼? 만약 1강 들을 거면 처음부터 50분짜리를 다 들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또 이해 안 가면 다시 처음부터 50분 이래야지 중간에 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세법 3강을 했잖아요. 그럼 3강을 듣고 싶다 그러면 1강, 2강, 3강을 연장 들어야 돼. 쭉 듣고. 이해 안 가면 다시 볼 것 같으면 다시 1강부터 또 3강을 쭉 들어야지 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날 새요. 근데 지금 괜히 급해가지고 막 자세히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닌 거야. 그냥 계속 듣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말귀가 트여요. 아, 저기 저런 얘기인 것 같다라고 이게 돼. 그럼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무조건 뭐가 중요한 거야? 많이 들어야 돼요. 왜? 익숙해져야 되잖아. 일단 용어가 뭔지를 얘기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들으면 되거든. 근데 지금 우리가 들을 기회는 수업 시간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정도만 들어가지고는 실력이 안 늘지. 그럼 그만큼 많이 들은 사람이 나중에 1월, 2월, 3월 가면 훨씬 유리한 거야. 왜? 이제 알아듣는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공부가 잘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은 그때 가서 뭐를 해? 다시 막 그걸 들어야 되는 거야. 물론 1월 달에 가도 늦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왔잖아. 먼저 온 사람이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이 상태로 그냥 쭉 가면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없겠는 거지. 왜? 1월에 오신 분들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걔가 더 빠를 수 있거든. 근데 전과목 힘들면 동차 하시는 분들은
민법개론을 1차를 잡아놓으면 끝나는 거야. 그 편한 거야. 동차는. 1차가 안 잡히면 계속 1차 하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잖아. 그 2차는 할 시간이 없어, 뒤에 가서. 지금 만약에 좀 무리가 된다 싶으면 민법개론을 계속 듣는 거죠. 뭐 처음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 계속 들어요. 뭐 상관없이 10번도 괜찮고 많이 들을수록 좋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 지금은.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 내가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드라마 보듯이 듣는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꼭 그것만 명심하시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토지 구분 간단 설명하고 납세 의무자 이렇게 가겠습니다.